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이 남한강을 물살을 가르며 기계화 부대의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K2 전차 등 궤도 장비 170여 대, 장병 51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도하 훈련이었는데요. 훈련 현장을 조다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동사단의 공격 작전이 펼쳐지는 가상의 상황. 넓은 강이 아군의 기동로를 가로막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하 공격 작전이 시작됩니다. 11호 3차 안전검사 완료. 현시각부 도하. 중대장의 명령 하달과 함께 시작된 K-21 장갑차의 강습 도하. 물살을 가르며 강을 극복하는 K-21 장갑차가 기계화 부대의 기동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12일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진행된 육군 11기동사단 6.1여단의 도하 훈련 현장입니다. K-21 장갑차가 기동을 함에 있어서 교량이 파괴되거나 도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도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강습도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21 장갑차 등 이날 훈련에 동원된 궤도 장비만 176대, 장병 510여 명이 지난 11일부터 닷새간의 대규모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21 장갑차의 강습 도하로 강을 극복해 집결지를 점령하면 공병부대의 지원 아래 문교 도하 역시 이어집니다. 교조를 결합해 만든 문교 위로 K2 전차가 오르고 이내 물살을 가릅니다. 지금 제 뒤로 지나가는 문교는 전투 장비 최대 110여 톤을 실을 수가 있는데요. 240m 폭의 강을 2분 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교 도하에는 육군 7공병여단이 작전 지원부대로 참여하며 기계화 부대와 공병부대의 제병 협동 능력을 높였습니다. 네, 이번 도하 훈련은 11사단과 연계해서 문부교 구축 훈련을 하는 훈련입니다. 실제 작기에 의거해서 전차와 장갑차를 문부교를 통해서 도하시켜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는 도하 전 사중 안전통제관을 배치해 장비를 점검하고 도하 간 인명구조팀을 편성하는 등 훈련의 안전을 더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비가 오는 악조건에서도 훈련을 이어가며 전천후 작전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육군 7기동군단장인 허강수 중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훈련을 지휘하고 이와 함께 작전부대 여단장은 가장 먼저 장갑차에 올라 도하 작전을 이끌며 장병들의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처음 하는 수상조정이었지만 평소 강한 교육훈련과 지형정찰, 심연시 교육을 하며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기계화 부대 조종수로 어느 곳에서도 공세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도하 작전으로 기계화 부대의 능력을 입증한 육군 11기동사단. 부대는 오는 15일까지 훈련을 이어가며 기동사단의 전투 능력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안보 협력과 우주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한 군사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박 총장은 미 국방부를 방문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 찰스 리차드 전략사령관과의 양자대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에 열린 국제우주지휘관 회의에선 다른 나라 우주지휘관들과 우주위협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한 우주협력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8일엔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미사일방어사령부 작전요원 간 교류 확대와 전문화 교육 지원 협의 등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해 확정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폭발물 제거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 추진합니다.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불발탄과 유기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국내 연구 개발로 획득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폭발물 처리 요원이 40kg가량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폭발물 근접 지역에 포객을 설치해 폭파하는 등 폭발물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평시 위협이 되는 폭발물을 레이저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고 차량에 탑재해 신속성과 기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처리 방식보다 뛰어나며 폭발물을 무능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3년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개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폭발물 전담부대에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 멘토 지도관인데요. 병무청 주관으로 멘토 지도관들이 한 곳에 모여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감수성 훈련 등을 하며 멘토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지난 12일 경부대전 청사에서 2022년 사회복무요원 멘토 지도관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식이다, 내 조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보듬어 주시기를 말씀을 한번 최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멘토 지도관들은 지난해부터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병무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 퇴직 공무원 중 병역이행자, 관리 또는 상담 관련 직무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위촉된 멘토 지도관 24명은 전국 14개 지방 병무청에 배치돼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이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년 차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멘토 지도관인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또 이제 이 결근이나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할 때 그때 참 보람 있었습니다. 이어진 직무교육에서는 긍정적인 자기수용과 타인수용, 관계성 향상 등을 주제로 한 감수성 훈련과 상담 피드백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힘든 사항들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 지도관들이 교육을 통해 느낀 소감과 다진 발표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제1회 국방기술혁신협의체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민간과 협의체를 만들어 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먼저 지난 8일에 국방기술혁신협의체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먼저 국방기술혁신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기술혁신협의체는 이 개방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 간의 연계를 위해서 작년 4월 1일 출범시킨 국방 R&D 협력 플랫폼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회 국방기술혁신협의체의 성과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협의체의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행사에서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 기술 사업의 34개 기행연구 성과 중에서 3개를 우수 성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시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핵심 기술들을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통합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 2부에서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이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연구개발 사업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신속 연구개발 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 국방기술협의체,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과와 워킹 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방기술혁신협의체는 크게 무기체계 그룹, 또 신기술 그룹, 그리고 기초연구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무기체계 그룹은 항공이나 화력 등 현대전에서 중요한 8대 무기체계별로 분과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신기술 그룹은 사이버, 센서, AI, VR 등 4개의 분과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구 그룹은 학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 전자, 항공, 추진 등 총 4개의 분과위로 구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16개의 분과위가 있습니다. 이렇듯 국방기술혁신협의체에는 방산기업과 대학교, 정주련 등 총 76개 기관, 18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과별 전문가들이 이 36개 워킹그룹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될 무기체계 소요를 분석해서 핵심 기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군 관련 기관과 산학연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 과제를 공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4월 4일부터 저희들이 5월 말까지 2달간 핵심 기술 과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심 기술 과제의 공모 대상은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규정한 8대 국방전략기술, 그리고 향후 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소요를 분석하여 도출된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독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부 공모 대상 유형으로 보면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시험 개발,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이렇게 이제 5가지 유형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 공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패키지형 과제 중에서 이 국방 활용성이 높고 우수한 제안은 바로 이 국방기술혁신협의체 기획 연구를 거쳐서 구체화시킨 후에 올 10월경에 개별 과제로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앞으로도 민간 빅테크 기업 등 민간 혁신 기술 전문가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저희들이 국방기술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협의체 참여 기업이 대다수가 국내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소 벤처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의체 내에 신기술 분과위원회에 이 중소 벤처 기업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또 국외 연구기관의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가칭 국외 산학연 분과위원회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현재 협의체는 주로 하향식 과제의 기획 연구 위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제한된 범위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협의체 임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4월 1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군 장병과 국방부 직원들은 앞으로 소카와 그린카 등 카시어링을 이용할 때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13일 군 장병과 국방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롯데렌탈은 렌터카 할인 적용과 중고차 매입 할인권 등을, 소카는 차량 대여료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고, 스마트폰에서 국방 복지 포털 앱 등을 이용해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기술학회가 미래전차 기동 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AI 기반 무인 원격 제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2022 K전차 인공지능 챌린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8일 광운대에서 열리며 각자 제출한 교전 모델로 적 전차를 찾고 격파할 수 있는지를 겨룹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팀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팀에게는 300만 원 등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신임 회장에 신상태 전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신 당선인은 육군 3사관학교 6기로 임관했으며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27, 28대 서울시 향군회장, 향군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신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의 역량을 극대화해 1,000만 회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는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에서도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구 14도에 머물면서 어제만큼이나 서늘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7도, 대구도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원주, 대구 역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육군 11사단의 장갑차 도하 훈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처럼 강한 훈련으로 전투력을 다지는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